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휴스틸 유상증자 결정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죠. 중요한 것은 실권주, 신주 인수권이 되겠고요. 일단 주요 사항 보고서 내용으로 먼저 살펴보면 시설 자금 목적으로 약 900억 원이죠. 897억 원 자금을 모집하고요. 지금 보시면 새롭게 발행되는 신주가 1,700만 주죠. 그러니까 기존엔 약 4천만 주 정도가 있는데 지금 비율로 보면 상당한 비율입니다. 약 43% 비율로 신주가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보시면 지금 휴스틸이 마이너스 17% 지금 기록하고 있죠. 오늘이 9월 19일 장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늘어난 신주에 따른 희석되는 물량을 시장이 빠르게 반영을 한 것인데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매도할 이유는 없겠죠. 일단 차근차근 일정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유상증자 관련된 지금 내용은 이제 매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항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휴스틸의 증권신고서 일정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게 주주 배정 기준일이죠. 주주 확정일 10월 21일입니다. 보시면 10월 21일 금요일이 주주 배정 확정일이었으니까요. 하루 전 20일은 권리락일이 되고 권리락 하루 전 10월 19일까지 주식을 매수 또는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주주 자격으로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보시면 10월 20일은 권리락일인 거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19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구주주 자격으로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이 내용은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9일 오전에 팔고 오후에 다시 사셔도 되고요. 시간의 거래에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구주주 자격으로 유증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자격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월 20일이죠. 권리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합니다. 기준 주가로 주가가 조정되어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20일이죠. 아까 권리락일부터는 기준 주가로 주가가 하락한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희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분량만큼 주가가 다시 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얼마나 떨어질지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하루 전이죠. 권리부 종가라고 하는 지금 날짜로 보시면 9월 20일이 되고요. 10월 20일이죠. 10월 20일이 권리락일이었으니까 10월 19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게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때쯤 되면 19일 되면 기업이 이제 공시로 기준 주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 20일 권리락일부터는 보유하신 주식을 전부 매도하셔도 전부 파셔도 유상증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얼마나 살 수 있냐 구주주 자격으로 보시게 되면 한 주당 배정 비율이 0.3795757773이죠. 이거를 복사를 해서 만약에 100주를 갖고 계셨다 그러면 곱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총 37.958주가 되죠. 1주 미만은 절사를 하기 때문에 37주가 됩니다. 즉 기존에 100주를 갖고 계셨다면 신주 인수권, 즉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37주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율만큼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자격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 희석되는 가치를 반영을 해서 신주 인수권을 차라리 받고 대응하는 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낫겠죠. 하여튼 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37주를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초과 청약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구주주 청약의 초과 청약이 지금 한 주당 0.2주죠. 따라서
0.2주를 더 초과 청약할 수 있는데 기존에 100주를 갖고 계셨던 거에 0.2주가 아니고 신주 인수권의 0.2주입니다. 따라서 37 곱하기 0.2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7.4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1주 미만은 절사, 결국에는 7주를 초과 청약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구주주 자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최대 청약 물량은 37 더하기 7이죠. 그래서 44주를 청약할 수가 있는 거고, 꼭 44주를 받는다는 건 아니고요. 구주주 자격으로 꼭 받을 수 있는 신주는 37주지만 초과 청약을 7주를 더 해서 단수주라든지 뭐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이렇게 7주까지 해서 44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신주 인수권을 받고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신주 인수권을 받고 이렇게 그곳 희석분을 대응하시는 게 낫겠죠. 사실 유상증자 관련해서 공시를 살펴보면 플레이할 수 있는 몇 번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빠르게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도 사실은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기업이 이제 신주 인수권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주 인수권이라는 이 기간에 보통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휴스틸 뭐뭐뭐 R이라는 알파벳이죠. R이라는 이름으로 신주 인수권이 생깁니다. 이 생기는 신주 인수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지금 휴스틸의 주주지만 기존 주주지만 더 이상 지분을 늘리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라면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을 이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 동안 5거래일 동안 매도하셔야 됩니다. 매도. 그러니까 파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스틸 뭐뭐뭐 R이라는 신주 인수권, 즉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분들, 구주주 자격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신주 배정 기준일, 그 전일, 그러니까 10월 19일 오후 6시까지 주식을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는데 받은 신주 인수권을 이때 팔 수가 있다. 5거래일 동안. 참고로 상장 폐지일인 11월 25일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4일까지 거래를 마치셔야 되고요. 당연한 거지만 11월 18일 날 거래량이 제일 많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지분을 늘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신주 인수권을 왜 팔아야 되냐?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유상증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죠. 희석되는 만큼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것인데 이 조정받은 만큼의 지금 희석분을 또한 권리락이 되면 기준주가로 주가가 하락한다 그랬죠. 그 하락하는 그 기준주가의 희석분만큼 이 신주 인수권을 받아서 보상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식을 지분을 늘리고 싶지 않더라도 이 신주 인수권 받으신 구주주분들은 꼭 거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수익에 보탬이 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구주주 자격으로 신주 인수권을 받았고 만약에 유상증자에 청약을 하시려는 구주주분들은 이 기간 동안은 파시면 안 되고요. 신주 인수권을 파시시면 안 되고 보유하고 계셔야 구주주 청약일 날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주 인수권 거래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 매매하는 방법이 다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 구주주 자격으로 생기게 되는 신주 인수권을 얼마에 팔아야 되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신주 인수권을만 또 공략해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뭐 가끔 많이 하긴 하는데 뭐 일단은 지금 그런 매매나 대응법이 이제 목적이 아니니까 일단은 공시 내용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주 인수권 가격은 보통 유상증자 공모가액, 확정가액이죠. 30에서 60%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결국에는 신주 인수권 가격 플러스 유상증자 확정가액은 휴스틸의 주가가 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유상증자 확정가액을 지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알 수 없냐면 지금 보시면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은 11월 30일 날 산정이 되고 12월 1일 날 우리가 확정 공고가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신주 인수권 거래는 그보다 전에
11월 18일, 24일 날 하게 되죠. 따라서 확정가액을 알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공모가액의 결정 방법에 있습니다. 지금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되는 게 이제 산식인데요. 뭐 요 뒤에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요것은 휴스틸 주가가 이 기간 동안 아주 매우 급등할 경우에 적용이 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1차, 2차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되고요. 1차는 언제 결정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8일 날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을 거래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발행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식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신주 인수권 가격 얼마에 팔고 얼마에 거래를 해야 될지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차 발행가에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 휴스틸의 주가, 본주의 주가가 되겠고요. 지금 이거 결국엔 1차 발행가액에서 이 플러스 알파는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신주 인수권을 사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팔 수 없는 주식을 당장 팔 수 없는 주식을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한 리스크를 보상받기 위한 프리미엄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를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계산된 것 중에 계산된 가격이 휴스틸 본주 주가보다 뭐 낮다면 당연히 신주 인수권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아주 간단한 산식에 의해서 그렇죠?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신주 인수권 거래는 사실 5거래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5거래일 동안에는 거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전에 신주 인수권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구주주분들이 막 헐값에 던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지금 이렇게 이런 정보를 갖고 신주 인수권 플레이 하셨던 분들도 많았는데 저도 사실 그런 플레이를 되게 많이 했었고요. 따라서 그렇게 너무 헐값에 던지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의 산식에 대입하셔서 적절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상한가, 하한가 거래 제한 폭이 없습니다. 신주 인수권 거래에는. 따라서 뭐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요. 정규 거래 시간에만 가능하고요. 주문 가격으로만 거래할 수가 있고요. 이 신주 인수권 거래 관련해서 대응 관련한 영상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계속 신주 인수권을 갖고 계시다가 청약을 하시려는 구주주분들은 12월 5일, 6일 청약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렇게 구주주 청약으로도 우리 사주도 있습니다. 보니까 어찌됐든 우리 사주도 실권이 나고 구주주로도 실권이 난 결국에는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면 아무한테나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공모는 12월 8일부터 9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금 유상증자 결정 공지를 통해서 벌써 플레이할 수 있는 몇 번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까 지금 공시가 나온 오늘도 되겠죠.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뭐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신주 인수권 거래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뭐 이도 저도 아니고 실권주 상황을 다 파악해 보고 어느 정도 물량이 자금이 들어왔다 판단됐을 때 일반 공모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존의 공모주 청약 관련 보던 IPO죠. 공모주 청약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벌써 3번의 플레이가 나오고요. 일단은 일반 공모 청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를 못할 경우에는 주관사가 자기 인수를 합니다. 지금 KB증권이죠. 보시게 되면 실권 수수료가 7%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남아있는 지금 실권주를 이 대표 주관사가 일반 투자자들보다 7%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빠르게 시장에 물량 출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권주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실권 수수료가 7%라는 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한 15% 또는 13%가 많고요. 뭐 7%는 뭐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낮은 수치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실권주가 생길 우려가 있다 판단되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신주가 상장하는 이 무렵, 그러니까
이 거래일 전에 권리 공매도로 먼저 매도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따라서 이 거래일 전부터 권리 공매도로 주가가 뭐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부터 미리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 실권주 주주 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의 유상증자 방식은 최대 주주도 현금으로 주식을 청약 또는 사야 되는 그런 자금 조달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도 현금이 없을 수 있죠. 따라서 이 최대 주주가 청약을 얼마나 할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 물론 공시에 어느 정도 안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최대 주주의 실권주 상황을 잘 염두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휴스틸의 최대 주주는 25% 지분율을 갖고 있는데 보시면 현재까지는 100%뭐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권인 포함해서 보시게 되면 본 실권주 이상증자 자금 모달에서 뭐 최대 주주와 특권인 포함해 100% 참여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권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조금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분율이 그렇게 높진 않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 주주 실권주 일반 공모 이런 식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지분율이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을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배권, 경영권에 대한 뭐 문제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주주 배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근데 어찌됐든 특권인 포함해서 약 49%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후에도 경영권 뭐 관련해서 확보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까 우리 사주도 있었다는 거 잠깐 살펴보면 12%까지 212만 5천 주 배정이 됐고요. 이게 지금 법정 한도는 20%까지 할 수 있는데 한 절반보다 조금 높게 배정을 했습니다. 직원 수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전체 직원이 357명이죠. 그리고 그 급여액도 지금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1인 평균 급여액 연간 기준인 건가요? 연간 기준으로 1인 평균 급여액이 100만 1000만 원, 4100만 원 정도 되니까 아까 지금 뭐 연봉 4100에 537명 정도 됐었죠. 뭐 평균치니까요. 뭐 그렇게 계산해 보면 뭐 1인당 약 2100만 원 정도의 뭐 이런 우리 사주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연봉이 한 절반 정도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그렇게 크게 뭐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그 가격은 5,280원 지금 예정 발행가액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 의미는 뭐 지금 예정 확정 발행가액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시, 단순 예시라는 의미고요. 앞으로 주가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조정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 할인율 25%죠. 결국에는 이 기간 동안의 산소평균 주가에 25% 낮게 뭐 확정가액을 결정하게 될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일정 중요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단 주가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뭐 기존 주주분들이라면 뭐 이렇게 던지기보다는 신주 인수권을 받아서 대응하는 플레이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새롭게 진입하시려는 분들 또한 지금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한 반면 또 하나 이제 신주 인수권 거래일 날 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뭐 일반 공모로도 실권주 상황이라든지 청약 관련된 내용들 확인하고 이렇게 일반 공모 진행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신주 상장 예정일에는 권리공매 전략을 통해서 영업 이 거래일 전에 뭐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주가가 또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때 사실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죠. 뭐 이미 뭐 휴스틸의 이제 미래 실적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또 이때 들어가시기도 하고요. 일단은 지금 뭐 그때그때마다 뭐 매번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반에 지금 물량 자체가 뭐 신주로 발행되는 물량 자체가 좀 제법 큽니다. 거의 43%이기 때문에 기존 주식수의 43%이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게 이렇게 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뭐 고민을 해보고 뭐 플레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일단 간단하게 휴스틸 공식 내용 살펴봤고요. 유상증자 관련해서 준비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